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2월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전망을 바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물가 상승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2월 CPI도 급등세를 지속을 하면서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 압력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94% 하락, 코스닥은 0.37% 상승, 양시장 분위기 엇갈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금요일장 시황 점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1230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심각합니다. 코스피 5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현재 3천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다른데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 리스크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늘 당장에 조금 휘청거릴 수는 있으나 이전 저점을 이탈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상황으로서 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 전쟁 우려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나오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가 이 전쟁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상한 이 밴드가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그 구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이 됐고 시장은 바닥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장 이 리스크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정도는 형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구간이 그 바닥 구간에 어느 정도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소비자 물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이 소비자 물가가 7.9%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상 한국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거든요. 이게 한국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에너지발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 대란 이슈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실제로 수입을 하는 이 비중들을 쭉 놓고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비중만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모든 양 시장이 좀 상승폭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인지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들이 이렇게 좀 많지만 이미 시장이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수 상단은 막혀 있지만 반대로 하단은 좀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박스권 등락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 굉장히 또 크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에너지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에너지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좀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유니드인데요. 또 바로 어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또 하루 만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유니드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 만에 수익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수익 사실상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수준은 뭐 기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 10만 원 구간 제가 어제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실 10만 원도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10만 원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지만 현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숫자 끝에 0000 이렇게 끝나는 숫자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또 단위가 바뀌잖아요. 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히 발생한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수출 관련해 가지고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 거래량 조금만 발생을 시키면은 충분히 오버슈팅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목표가 제가 12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한 6, 7%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좀 홀딩을 해가지고 지금 구간 자리만 잘 지키면은 1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유니드 같은 종목들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태까지 오늘 종목도 제가 이따 바닥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는 종목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0만 원 선이 좀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하지만 이슈가 다시 부각되게 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12만 원 목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드 리뷰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건설과 리오프닝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건설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면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 관련 섹터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정책 관련해가지고 양 후보 모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건설 네. 섹터가.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되는 부분이 4대강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대강,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미뤘던 4대강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태까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정책 관련주들, 정치 테마 관련주들 매매를 하셨을 당시에 당선이 됐든 당선이 안 됐던 간에 변동성이 큰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덥석 물었을 때 잘못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몇 년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략하실 때 이 정책주들 건설 관련해서도 공략을 하실 때 꼭 이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는가 또는 실제로 이제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4대강 복원 관련해서 이슈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 이제 도심철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특수건설 부분인 이제 경부선 일부 지하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 건설 섹터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가 이제 바닥을 때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결국에 이 정책주긴 하지만 상한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이 건설 섹터 여러분들 공략을 하실 때 최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받쳐주는 또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책 수혜주들은 변동성 주의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종목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자 좋은 종목들 좀 네. 보면은 이화공영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4대강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다시 이 종목이 대장주 잡고서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강 복원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신원종합개발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상 이 테마주로 묶이게 된 이유가 이제 인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묶였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그리고 사회이사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정책주로 묶였던 종목들에 비해서 인맥주로 묶였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건설 같은 종목도 오늘 강세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개인적으로 특수건설 같은 이 섹터, 그러니까 사실 이 특수건설과 묶여있는 섹터가 많이 없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대장주를 한번 눈여겨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건설 관련된 정책,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특수건설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건설주 내에서도 또 인맥주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종목들은 잘 유의를 해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중소형과 중대형주 이렇게 좀 흐름이 나뉘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중소형주가 좀 더 유명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형주가 좀 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사실 대형주들도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저평가되어 네네.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한 상황인데 네. 시장이 조금 변화했다는 걸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주면서 이제 대형주들까지 강한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작년, 재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 대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강한 상승을 하기보다는 중소형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당장에는 좀 체크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 이제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의 대형주들을 쭉 보면은 상승폭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큰 폭발적인 시세를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거운 종목들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해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음봉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야겠죠?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따가 또 강의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있고 이 산업마다 있고 섹터마다 있고 사이클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과 섹터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가격 전략을 수립을 했을 때 바닥권보다 상방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자. 사실 양봉으로 나왔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장이 이렇게 좀 얇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고요. 종목별로 세부적인 요인들 잘 따져보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건설주 위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신청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종목 상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부터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대호쌤만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이고요. 매수가가 10,000원에 비중 10%라고 상담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NFT 관련주로 지난해 말에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였었죠. 현재는 좀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9,7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큰 차이 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등 가능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갤럭시아 모니터리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번 차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M&A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2020년도, 2021년도에 NFT 관련해서 신규 테마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이슈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항상 옛날부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어떠한 신규 테마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 처음에는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눌림이 크게 나와주면은 제공량이 정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대기업 간부인데 이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했던 이슈들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이 M&A 이슈도 발생을 하고 이제 기업에 매각이 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제 정부라든가 대기업들에서 M&A 투자 관련, 그러니까 NFT 관련 투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대장주인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면요. 최근에 이제 차트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상승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좀 잘 나와줬는데 상승이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반등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11선 이평선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나온 타이밍에 10,000원대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 크게 이탈 없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중간중간 대량 거래량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때도 한번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거래
거래량들이 반복이 되면은 매집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평선, 주요 이평선 120선 그리고 60선 돌파를 장기 평선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14,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명확하게 조금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8,500원에서 8,700원 사이 부근, 이전 저점 부근을 조금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가격 전략 잘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전혀 손절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보유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손절가는 저점 라인인 8,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양정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의 매수가 6,600원에 5%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인데요. GS 이제 가스 관련주로 전쟁 관련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됐었고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꽤 많이 나왔네요.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21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4,605원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반등이 다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반등 관련해가지고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제가 이전에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차트 보면서 바로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월봉이에요, 이게. 월봉인데 보면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었거든요. 거의 2008년 이후로부터 2,000원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인 몇 년 동안 박스권을 만든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잠잠한 종목들이 한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상승폭을 갖고 옵니다.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엄청난 상승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테마가 종료됐을 때 다시 그 박스권 상단 부분, 그러니까 2,000원대 상단 부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600원 매수 타점 잡으신 거면은 사실상 단기 테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단기로 공략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뭐 GSE 가스 관련 기업을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을 일은 없고 사실상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을 하셨을 때 단기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끊어내는 원칙 그리고 습관을 꼭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 이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자리 만들었던 자리, 지금 구간이거든요, 사실상. 4,100원대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테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조금 일단 보유하는 전략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손실폭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테마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 또는 손절하는 전략 한번 세워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좀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말에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OLED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뭐 메타버스나 애플카 등의 모멘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좀 낙폭이 큽니다. 오늘 18,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작년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똑같죠, 지금. 다 또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 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매도를 한 자리에서만 항상 매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제가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작년 말에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OLED 성장 기대감도 있고 이제 다른 뭐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공매도였어요. 사실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네. 이제 연말이 되면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장부를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려면은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이제 이자율도 줄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끝날 타이밍에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흐름 나온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이벤트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잡으셨지만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자체는 충분히 25,000원 부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건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사실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담으셔라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조금 홀딩하는 전략 가지고 가시다가 25,000원 부근 오시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올라갔을 때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5,000원 구간에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해요. 이전에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25,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현 25,000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부 조정하시고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이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성장성을 보고 간 기업이니까 평균 단가를 나중에 25,000원 부근 올라가면은 본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일부만 정리를 하시고 하단 구간 좀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평단을 조금 한 23,000원대까지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성장성 고려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설명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달콤 살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종목은 이노뎁이고요. 매수가는 24,376원이고 비중이 10%인데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노뎁이 메타버스 관련 소식으로도 움직였던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협업사라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부진한데 오늘은 현재가 19,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 섹터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이잖아요.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뜨거웠던 테마는 결국에 정부라든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주들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투자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조금 물려 있다 하더라도 비중 지금 10%면은 그래도 조절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사실 저 10%도 지금 24,375원인 거 보면은 6원인 거 보면은 네. 그래도 굉장히 나름 신중하게 분할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할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저 정도로 지금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할 정도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지금보다 낙폭이 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15,000원 부근까지 이전 저점이거든요. 상장했을 당시의 저점인 15,000원 부근 오면은 추가 매수 전략 충분히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계속 강의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차트가 많이 나와주는데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가 21선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차례나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없이 떨어지면서 요 구간에서도 지금 맞고 떨어졌고요. 요 구간에서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맞고 떨어지다가 이번에 막 전환을 한 거예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전 저점 17,000원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만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한 100만 주 정도만 살짝만 실려주더라도 충분히 23,000원대까지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버슈팅, 제 테마가 크게 형성이 한번 돼주면은 충분히 평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다시 조금만 줄이시고 또 한 번 급등하게 되면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급락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비중 조금 줄이신 이후에 다시 좀 21,000원대, 2만 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그러니까 매도했다가 그 비중만큼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뎁 평단가 낮추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어피치님의 상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매수가 3,5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자, 이 종목 게임주이죠. 최근에 P2E 분야를 강화시킨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03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드래곤플라이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이게 기업이 좋아서 본 게 아니라
많이 불안한 기업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좀 좋은 테마에 묶여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바로 이 종목은 재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재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매출액부터 지금 영업이익 쭉 보시면 매출액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두 자릿수 지금 60억, 30억 이렇게 나와주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2018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적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 중에 한 번이라도 턴어라운드가 있었으면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나 매출액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실적 역시 계속해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종목인데 어떤 이슈로 많았냐면 게임 회사인데 네.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렌즈를 껴가지고 그걸로 가상현실을 해가지고 그런 완전 미래지향적인 그런 앞서나가나요? 사업을 네. 빠르게 진행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았던 기업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지금 상황은 물론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좀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평단 3,5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한알령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게임 관련해서는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이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거래대금 없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반등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손실폭 줄어들었을 때 조금씩 물량 덜어내는 전략 좀 가져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선전하는 전략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잘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하셔서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양시장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기존에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테마들 같은 것을 가지고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종목 상담도 하고 좋은 종목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볼 때 좀 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사실 시장 상황을 보면은 과대 낙폭이 굉장히 심해진 그런 시장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눌림목 매매가 있는데 어떤 눌림목에서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지는 시장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코스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코스닥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지금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12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해서 이 고점 이후로 거래 대금 없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20선 부근, 120선 부근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코스닥 지수 역시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 시장 모두 이제 120선 장기 이평선들을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비슷한 흐름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거래량, 이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낙폭과대가 이어진 상황이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 대금 없이 하락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차트지만 요 안에서도 지금 시장의 특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냐면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다시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전 바닥과 비슷하죠, 지금. 네, 자리가 비슷한 상황인데 이 다음에 어떤 모습이 연출되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 시장이 이제 주가가 튀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적 반등들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가 아니라 이제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아까 거래량 없는 하락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두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까 코스피 지수를 보셨죠? 코스닥 지수를 보셨죠? 장기 이평선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것이 있냐? 주요 이평선을 어떤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한번 예시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주요한 이평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차트가 조금 작게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전에 하락했을 당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다가 거래대금 없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아예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요 이평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바로 이제 11선인데 이 11선을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윗골이 나오는 상황도 있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 11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왔다가 전환되는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11선을 돌파를 하는 거죠. 장기 이평선도 지금 지지를 받았죠. 받고서 여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추세 전환을 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냐? 거래량 다시 발생을 하면서 대량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이러는 거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7월부터 21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지수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혼조세가 이어진 시장부터는 지금과 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때 또 올라갔다가 거래대금 없이 떨어지죠. 이 종목의 주요 이평선 10선이었습니다. 10선 맞고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추세 전환 나오니까 또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장기 이평선 지지받으니까 올라가는 모습 나오죠. 거의 100%, 200%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예시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비슷한 상황이죠. 맘스터치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대량 거래량 발생을 시켜준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니까 결국에 주가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옵니다. 이 종목도 공교롭게도 지금 11선, 주요 이평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11선 맞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나오다가 단기 추세 전환 나오니까 조금만 거래대금 실려주더라도 거의
거래 대금이 거의 없지만 연속적으로 실려주기만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오는데 장기 이평선을 보시면 지금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장기 이평선 지지받았죠. 지지받고 또 이평선 이렇게 타고 깨졌지만 요 구간에서 뭐 이제 전략을 세우자라고 하면은 단기 추세 전환됐을 때 매수 포지션 잡고 깨질 때 이평선, 주요한 이평선이 깨질 때 매도 포지션 잡고 또 이제 추세 전환 나올 때 매수 포지션 잡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차트 부분이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결국에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어떻게 됐다?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들이 되겠죠. 물론 재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재료들이 발생하기 전에 차트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시그널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탄탄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관찰을 하시면은 지금 같은 시장, 힘든 시장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봤는데 사실 눌림목 매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배열 차트, 제가 방금 봤던 두 가지 예시는 어떤 예시냐? 정배열 차트에서 공략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또 있나요? 역배열 차트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는 정배열 차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역배열 차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종목이 이 역배열 차트에서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 예시로 지금 가격 전략 한번 세우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 가가지고 제가 또 더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 어떤 이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종목들 소개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장,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 오늘 설명 들어본 눌림목 매매 전략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떤 종목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는지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DY파워라는 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래 대금 없이 실제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전인대 이제 양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인프라 재원 관련해 가지고 특수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65조 정도의 위안 정도를 책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이 채권, 특수채가 있었어요.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되어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거의 DY파워가 어떤 수혜를 받는가? 이 DY파워는 건설기계 관련주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기업은 지금 유압 실린더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국산화에 성공한 유압 실린더를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이제 기업들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역시 지금 건설 관련해서 오늘 또 정책주 해가지고 건설 관리주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건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테마 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할 거고요. 그에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DY 파워라는 기업은 그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 이제 이제 국가에서 선정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유망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매년 250억 규모의 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정보를 쭉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 종목이에요. 중소형주 중에 하나인데 1,5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도 굉장히 500원 수준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액면가 대비해서 뭐 크게 염려할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1,500억 수준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재무 가치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액이 현재 연간 기준으로 4,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422억이 나와 있는 기업이에요. 아까 시가총액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은 연결 기준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게 실제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지금 미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데 적은 시가총액 이제 1,500억 수준의 기업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부채 비율 50%대 유보율 3,300억으로 계속해서 유보율이 올라가고 있죠. 부채 비율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 핵심적인 포인트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설기계 관련주들 중에 이제 저평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주요 이제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120선 주봉상으로 120선 맞고 지지를 받는 모습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살짝 역배열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지지받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이평선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선 맞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네. 61선 맞고 떨어지고 61선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 바닥 다져주고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올려주면서 어떻게 됐죠? 단기 추세 다 전환을 했죠. 중장기 추세도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지금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120선 어떻게 됐죠? 완만하기가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해졌다는 건 앞으로 중장기 추세까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중요한 이평선 이전 저점까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대량 거래도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전에 강한 매물대 존재하는 16,000원 구간, 이번에 오버슈팅 나오면은 윗골이 그랬던 구간이거든요. 16,000원 구간 목표가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200원 구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0선까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 더 크게 장기 평선을 보면 이 구간이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DY 파워였습니다. 건설 기계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주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건설 아래단에서 수혜 기대감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소폭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양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 계속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만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그래도 이렇게 못 뚜렷한 방향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모습 속에 외국인과 기관도 그렇게 많은 양이 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여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전 정부가 발표를 했죠.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 이제 4월 21일부터 발효가 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좀 차츰차츰 올랐던 여행 항공주들 더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투어가 8%, 이와 함께 제주항공과 대한항공까지 항공주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코스피 200 지금 편입 첫날입니다. 지금 벌써 40만 원 선 깨지면서 6%의 낙폭 속에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650선 공방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지수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